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눈물밖에 안 남는다.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닥터놀부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린 놀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이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혼부부 사연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분이 단지명을 안 써놨어요. 여기다 이름을 안 써놔서 제 유추로 해보겠습니다. 유추로 이 정도 금액대, 역세권. 자, 투자의 신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서 부인과 제가 모아놓은 돈 2억으로 2018년 3월 송파구 가락시장역에 있는 6억짜리 집 한 채를 마련하고 4억 2천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일단 이분도 내 집 마련인데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자금이 좀 안 되니까 일단 전세를 껴놓고 미래에 들어가는 걸로 전략을 잡으신 거예요. 아주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서 현재 5억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억 벌기가 쉽지 않죠. 일반 직장이 지금 열심히 모아서 2억 모은 걸로 산 거잖아요. 근데 1년 좀 더 된 기간 만에 5억 정도가 올랐다고 하니까 물론 호가 기준이겠지만 말입니다. 자, 2020년 2월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2년 더 연기했습니다. 자, 세입자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네요. 디테일하신데 참 마음이 착하신 분 같아요. 마음이 착하니까 이러한 좋은 전략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2년 뒤에는 입주하기로 약속을 받고 5호선 마천역 소형 아파트에 모은 돈으로 전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은 없고 이 맞벌이로 한 600 정도 법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축은 한 50% 6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00 정도 저축을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대출 받아도 무리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신혼부부고 앞으로 3, 4년간은 아이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이 송파에 이 집을 계속 보유해도 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추진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 여기가 지금 시공사까지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데거든요. 자, 그리고 2번, 1억 원 전후로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뭐 근처에 2004년 준공이지만 바로 역 앞에 있는 서울의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등촌 B1 오피스텔, 등촌 우림보 보카운티. 요거는 뭐 본인 직장에 가깝던가 아니면 연고가 있는 것 같아요. 등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 3번,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면 경기와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투자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이 너무 어렵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2번, 3번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이제 1억 원 전후의 여유 자금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월세를 받을 생각이신 것 같아. 이런 오피스텔 투자하고. 근데 오피스텔은 연식이 된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은 월세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차후에 신축이 계속적으로 들어서면 월세가 낮아지고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최대한 신축과 근접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 이 단기적인 시즌을 잡고 투자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 만약에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 이 경기나 서울 소형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데 소형 아파트도 지금 1억으로 해서 우량한 데는 지금 1억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장기간 묵혀둬야 할 확률이 높아요. 차라리 저는 이 정도라면 분양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 이제 8월 정도면 규제로 인해서 막히니까 그 전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도전을 쫙쫙쫙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1억 가지고 서울의 중심지, 이를테면 삼도심에 가까운 이런 소형 주택들, 오피스텔도 있고요, 다세주택도 있고, 이런 데 전세 껴놓고 투자하면 앞으로 전세가가 여기가 무섭게 오를 지역들이거든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밀어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좀 차익 실현 볼 수 있는 것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세금 줄 거 주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3, 4년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금방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질문자분이 본인의 아파트를 정확히 명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금액대랑 역세권을 기반으로 봐서 어딜지 한번 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변 다 똑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가락시장역.
괜찮은 역세권이죠. 여기 상권도 잘 발달돼 있고 직장인 상권 잘 돼 있죠. 거기다가 8호선과 또 3호선을 쓸 수 있는 이 직장인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가장 큰 호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게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단에 이제 송파역 부근에 이제 만세대 가량의 대단지 신축이죠. 일단 헬리오시티가 워낙에 이슈였고 또 이 주변의 가격 상방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새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주변의 일대에 원래 상위 급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까지 가격대를 위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임대가를 주변까지 다 끌어내리긴 했습니다만 모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 새 아파트가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입주할 때는 임대가가 낮아. 근데 2년 뒤면은 크게 올라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입주장에 노려서 임대사업자 매물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여기 또 모멘텀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가 또 문정지역이나 가락시장역 부근에 보면은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향후에 앞에서 가까운 자리는 아니지만 둔촌주공에 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이 강동권의 아파트가 생겨나는 것이고, 송파구에 또 상방 압력을 주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송파구에 또 유망한 지역이 아시아 선수촌, 뭐 올림픽 선수촌이 있겠지만 또 얘를 빼면 섭합니다. 올림픽 패밀리타운. 여기가 또 지분이라던가 이런 거 평형대 보면 괜찮습니다. 옆에 탄천까지 흐르고 뭐 상권 잘 돼 있고 역세권에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이 업무시설들이 있죠. 문정동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법조타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상승 모멘텀은 앞으로 얘네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자, 가락시장역 바로 위에 보면요, 이 지문자분이 아마 여기 같아. 금호 아파트 같습니다. 대로변 가까운 가락 금호 아파트 같은데, 이게 불과 2018년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20평대가 6억대였습니다. 6억대. 근데 지금 현재는 금액대가 뭐 훌쩍 넘어가 있죠. 이제 10억 전으로 노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매가 보면 봐봐요. 18년부터 이거 19년 넘어오고 2020년 상반기 올 때 확 올랐지. 지금 19년 여기 이때가 1216이라고 116 이후에 갑자기 확 풍선효과 펌핑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의도치 않게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되나? 쌀뻑이죠. 착하니까 질문자분이. 지금 이 아파트가 추진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다른 리모델링 단지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고, 뭐 세대수도 900세대 정도 되니까 만약에 여기 리모델링 되면은 또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역세권 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물론 지금 가치를 좀 앞서서 미리 땡겨 쓴 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끌어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 급등했다고 해서 지금 팔아서 다른 단지를 사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질문자분은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워낙 좋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송파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끌어가도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의 그 질문에 답할 때는 이 단지 잘 잡으셨으니까 꾸준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갈아타려고 해도 여유 자금이 생각보다 적으신 편이고, 그리고 입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인 그 혜택을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의 매도 전략을 잡으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눈물밖에 안 남는다.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 다 드렸죠. 1번 계속 보유, 2번 오래된 오피스텔 노노, 3번 소형주택을 살 거면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예 분양권을 노리는 방법, 이 전매 제한 기간을 짧은 것들, 이런 걸 노리는 거. 두 번째로는 서울의 3대 도심에 직장인 수요가 많은,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소형주택,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에 투자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방TV 닥터 놀부 시간에 우리 신혼부부, 아주 착하신 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세요. 오늘처럼 단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단지명과 평형까지 주시면 보다 나은 답변이 가능하니까 꼭 빼놓지 말고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